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두 분 모셔봤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지금 뭐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떠들썩하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뭐 SNS 상에서 관련해서 성범죄들이 좀 만연히 퍼지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강하게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주들 많이 부각이 돼요. 디지캡, 센즈랩 일부 종목들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안주가 들썩였던 건 뭐 몇 차례 있었잖아요.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질 때, 뭐 IT 대란 있을 때, 양자 기술 한번 부각됐을 때, 그리고 이러한 뭐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들썩거립니다. 단순한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AI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어찌됐든 보안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꾸준히 봐도 되는지 궁금한데 김태성 본부장님, 예. 일단 정부에서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다 오르고 있긴 한데 이 중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수혜주가 있을 거란 말이죠. 테마성으로 다 움직일 때는 네. 좋은 종목을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교롭게도 지금 보안주로 거론이 되는 다수의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네, 작습니다. 맞아요. 일단 출발은 지금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뉴스 코멘트 한 줄 한 줄에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보안주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상승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았었죠.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혹은 로봇 시대가 도래되면서 보안주도 어떻게 보면 그들과 같이 함께 커 나가야 되는 산업임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주들이 혹은 이제 AI주들이 하드웨어주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네. 이유는 뭐냐면 하드웨어 쪽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도 이렇다 할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낸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었던 과거가 좀 있고, 대신에 이번 이슈는 글로벌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은 더 길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여러 이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가 대장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센즈랩이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센즈랩으로 이제 대장을 좀 잡아야 되긴 하는데 실제로 해당 이슈에 어떤 대안책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센즈랩이 마땅한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도 물음표가 좀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해질 때까지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된 첫날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지금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주들의 시세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를 지금 주식에만 접목시켜서 말씀드린 게 좀 죄송한데 일단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나라도 글로벌 증시도 사실은 뚜렷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도 그렇다고 내려갈 만한 이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테마적인 움직임을 가진 이제 섹터와 종목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화요일, 수요일, 내일까지 혹은 목요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혹은 주도주 업종들에 대한 수급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체크는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돼야지 뭔가 증시에 상승 동력이 될 것인지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애매해요, 지금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종목 잘 골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꾸준히 봐야 될 필요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양자 암호 최근에 또 양자 기술 관련해서 예타 면제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에 한번 들썩였는데 오늘은 이제 전일에 또 뉴스 나왔습니다. 면제 확정됐다. 차영주 위원님, 양자 암호 쪽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볼만할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자 암호라는 것을 우리가 예타라는 것은 그 타당성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걸 저거를 가지고 이제 과연 누가 성공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보안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게 접근하시죠.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AI 관련해서 모멘텀을 하면서 제가 하드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는 지금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챗GPT가 장악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의 클로바엑스도 지금 현재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죠. 단 보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로바엑스나 챗GPT를 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관련해서는 해외 업체를 갖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네이버가 두 군데 다 끼는데요. 네이버가 일본이 스스로 네이버를 몰아내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뭐죠? 네이버가 자기네들의 정보를 가지고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드웨어라든지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오히려 보안주를 더 봐야 된다. 개별 보안주를 더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김동훈 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총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총이 작아도 그들 나름대로 국내 시장에서 나름대로 영역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외 보안업체 갖다 쓰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챗GPT 씁니다. 클로바엑스 안 씁니다. 하지만 보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 휴대폰 삼성 갤럭시지만 여기도 우리나라 보안 네. 그 프로그램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자, 이슈가 하나 부각됐습니다. 이 이슈는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게 된 게 그리고 누군가 얘기합니다만 눈에 쓰는 거 3D 네. 그거가 발달하지 못한 VR, 이유가 뭐 AR 이런 거요? VR 같은 네. 경우, VR, XR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공교롭게도 하나의 어떤 음란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VR, XR이 음란물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랬다 뭐 이런 뭐 시중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술 발전인데 이거는 컴퓨터가 있는 한 항상 따라오는 거죠. 외국이라도 이런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슈가 발견됐고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면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낸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것들도 신경 쓸 수 있죠. 물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내 보안주 보고 차라리 여기서 지금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슈프리마 같은 경우. 이것도 보안주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해외여행 많이 나가실 때 다 짐을 찍고 나가지 여권 안 보여주잖아요. 이거 다 슈프리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이 이거는 과거와 다른 겁니다. 단순하게 테마를 뜰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양자와 관련된 것들은 테마라지만 네. 이거는 지금 시대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불거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 양자 암호 쪽이 단기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안 쪽 꾸준히 볼만하다. 종목으로는 슈프리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김 본부장님께서는 보안주 하나 딱 집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마침 원픽으로 보안 쪽이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슈프리메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네. 슈프리메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이쪽은 사실 이제 IT 쪽 솔루션보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메신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 슈프리마가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 하지만 보안주로서의 이제 기술이라든지 실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이제 슈프리마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저는 사실은 라운시큐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 어떻게 네. 보면 가장 대장주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장은 지금 AI 쪽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센즈랩이 먼저 상한가를 지금 간 상황이라서 만약에 후발주자를 공략을 하신다면 라운시큐어도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 충분히 1,9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네.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라운시큐어처럼 다수의 지금 보안주들이 최근에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계속 신저가 영역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압축을 해보면 저는 센즈랩과 라운시큐어인데 센즈랩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라운시큐어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이 라온시큐어입니다. 후발주자 성격으로 우리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가장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단은 대장주 삼바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3년 만에 장중에 100만 원
달성을 했어요. 100만 5천 원 기록을 했었고요. 현재는 9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여전히 CDMO 쪽 이쪽이 강한 걸까요? 일단은 삼바에 대해서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네. 예전에 좀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이거 진짜 보유자의 몫이겠죠?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데 네. 만약 현재 구간에서 하단 92만 원대까지 만약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없으셨던 분들도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좀 문제시됐던 부분은 뭐냐면 외형의 어떤 이제 밸런스가 맞춘 이제 매출액이 좀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올해 상분기에 굉장히 좋은 매출을 좀 보이면서 시가총액에 걸맞는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붙을 때 굉장히 타이밍 좋게 지금 뉴스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참 80만 원대 사지 않으신 분들은 네. 지금 사기에는 저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부담돼요. 돼서 네. 저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저는 온기가 조금은 퍼져나갈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미 잘 아실 텐데 뒤따라 나오는 기업 하나 있잖아요. 바이넥스. 네. 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높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도 오늘 신고가 기록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이어서 여러 가지 CDMO 쪽 주목받습니다. ST팜이나 이엔셀 이런 쪽들이요. 여전히 이 좀 관심권에서 볼만한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 구간 나온다면 우리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네요. 추가로 하나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이엔셀 네. 같은 경우에 좀 달라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네. 오늘 이제 추가 시세가 나와서 이제 이 기업을 천천히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런데 기술 특례를 받아서 상장하긴 했지만 그 전에 성과 지표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네. 이 기업을 ST팜을 보듯이 바이넥스를 보듯이 쫓아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오늘 않을까. 사실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그래서 있긴 해요. 만약에 이엔셀이, 그러니까 오늘 장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네. 저출산 관련주 혹은 신규 상장주 중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 갑자기 팍 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에는 괜찮은데 손절 라인을 걸고 매매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이엔셀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엔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 그 부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원격 의료 쪽도 하나의 테마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긴 하거든요. 언젠가 앞으로 사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 문턱도 많이 넘어야겠지만 그런 가운데 지금 뭐 보건의료 쪽 총파업에 대한 이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 또 이슈 나오니까 같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테마로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봐도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뭐 병원과 관련한 그 환자들이 네. 조금 치료를 못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의료가 이제 또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건의료에 이제 참여하는 것들이 이제 대형 병원들인데요.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과 이제 어제 그제 좀 급하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분들 말씀은 이미 그 웬만한 지금 병실들이 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고 무급휴가, 유급휴가를 가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파업이 일어난다 그래서 추가적인 데미지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현장에 물론 이제 개인 몇몇의 의견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자기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을 한들 특별하게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른 의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비대면을 가장 반대했던 게 의협 아니겠습니까? 네. 의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골목에 있는 의사들, 소위 이제 골목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 의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병원들이 이제 다 문을 닫고 한 상태에서 오히려 환자들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다들 이제 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재택근무도 할만하다라고 인식한 것처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 계신 의사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반대할 거야라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의료라든지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의료 사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한번 그러니까 이제
뚝이 한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거스를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루닛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뷰너 같은 경우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악재가 나왔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악재가 블록딜 있는 이슈가 예? 있긴 했는데 어떤 거요? 블록딜 이슈가 물론 있긴 블록딜 했었거든요. 이슈가 있었긴 네. 했었고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대주주가 뭐 한 네. 50만 주 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면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 수급 이슈라고 본다라면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바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저는 그 보유자 영역이 아니라 신규 진입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대신 삼바를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MTN에서는 70만 원대 양봉 2개부터 추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뭐 절반 정도는 엑시트가 좋겠습니다만 삼바는 참 역사를 많이 쓴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대기업이 이쪽 제약바이오 들어와 가지고 성공 모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네. 원래 신약 개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SK 모델인데 이건 전형적인 모델이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삼성은 위탁 생산을 하겠다. 우리 위탁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 신약 개발하겠다. 이 모델을 따라한 게 누구죠? 롯데바이오죠. 롯데바이오는 내년 상장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죠.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고 실적으로 오릅니다.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100만 원 찍었고요. 김성 부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매출이 안 나오다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을 실적으로 넘어서 버리는 그러한 또 하나의 어떤 기염을 달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삼바는 극단적으로 한 30년 묵혀두셔도 되는 주식이 아니겠나.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20~30% 수익을 내겠다. 어떻게 보면 네. 75만 원에서 100만 원 온 건 하나의 트리거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잠재됐던 걸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30년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 5만 원, 4만 원에 살 걸 했던 것처럼 삼바도 3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다면 포트에 1~20% 그냥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 하겠다? 이건 한번 기회가 끝났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도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좋은 주식이다 얘기해 주셨고 루닛도 수급적인 이슈가 오늘 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격 쪽 테마라서요. 이거 김태선 본부장님 원격 교육 이쪽이 같이 오후장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뭐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이제 교육 쪽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네. 뭐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원격 진료 오르니까 같이 가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서요. 일단 네. 제가 앞서 이제 뭐 저출산 관련 좀 움직인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또 이제 육아 관련한 네. 뭐 뉴스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쪽이 오늘 또 같이 움직이면서 메가 MD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시세 연속성은 조금은 기대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뭐 학생 수를 어떻게 뭐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걸 떠나서 지금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미 우리가 과거에 정말 뭐 펼쳐서 보는 책을 보는 대신에 네. PC, AI 그러니까 태블릿, 교과서? 그렇죠. 네. AI를 동원해서 이제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제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부에서 밀어주면 밀어주는 만큼 좀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적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오히려 지금 비대면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네. 수급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교육 쪽은 장 초반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셨다가 꼬리가 길지 않는다면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해도 네. 이쪽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쪽 생각보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있겠다. 종가까지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차영주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앞서 이제 제가 루닛에서 이제 그 블록딜 같은 경우 저는 네. 이제 아침에 이제 공시를만 봤는데 이제 블록딜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한 거 보셨나요? 조금 전에요. 예, 그 뭐냐면 예산안 발표했어요. 네, 맞아요. 그 예산안 얘기, 기준점 했어요. 네.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그 나오게 되면 육아 휴직은 내년에 급여를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늘리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지금 물론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책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정기 국회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만 단기 테마로서 지금 현재 온라인과 관련된 것들과 맞물리면서 정책주로서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들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책 관련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견, 그리고 또 김태성 본부장님은 교육주, 그래도 한번 종가까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주가가 좀 할만한 자리가 안 보여서요. 그래도 내일은 드디어 CEO 인베스터 데이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너무 못 가고 있긴 한데 내일 당장 또 CEO 인베스터 데이면 분명 여기서 뭐 주주 환원 강화 기대되는 이슈들 참 많거든요. 인도 IPO 등등 이런 거 앞두고 우리 관전 포인트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일 끝나고 나면? 일단은 저는 충분히 인베스터데이 이후에도 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자동차 쪽은 많다. 많은데 안 가요. 일단 뭐 많죠. 근데 네. 지금 호재와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오늘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단독 보도로 미국 조지아주의 또 공장에 맞아요. 대한 연기 네.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전기차 안 팔리는데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시간을 저는 번 네. 것이 아닌가. 이걸 굳이 악재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 산업은 크게 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판매량,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이익률을 체크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두드러졌던 어떤 포인트는 가장 많이 팔았고 그리고 완성차 브랜드 중에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다라면 충분히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를 그려볼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충분히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어떤 차종을 필두로 이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현대차, 기아 내일 뭐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이후에 또 세로 뉴스 나올 거 아니야? 그럴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면 나왔지 뭐 그렇게 세로 뉴스로 작용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자동차주들은 이런 뉴스에 상관없이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현재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본다면 또 길게 봤을 때 좋은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세론 정도의 내일 그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 사실 세론까지 나오면 억울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차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공장 허가 재검토 그렇게까지 악재 아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현지에서도 반응이 뭐 미미한 정도일 거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정말 좀 순간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네. 이게 지금 조지아주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건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하수를 이제 퍼올리는 것을 이제 숨겼다라는 게 미국 공병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숨긴 주체가 주냐 아니면 현대차냐?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냐라는 법적 분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빨리 안 끝나면 법적 분쟁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가 이제 다양한 우리한테 돈을 줘가면서 이 공장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겁니다. 현대차는 1년에 며칠 이상 공장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 공장을 지어놨는데 현대차 입장에서 봤는데 조지아 공장보다는 멕시코 공장을 돌리는 게 더 좋다라고 그러면 조지아는 돈만 들어가고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항이 넣습니다. 계약 조항에 며칠 이상은 해야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한테 인건비를 얼마 이상 줘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근데 만약에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공장 가동이 못 한다라면 조지아주가 이제 보증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러면 니네가 허가받은 거냐 우리가 허가받은 거냐 법적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커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큰 걸 앞두고 작은 노이즈일 뿐이지 저게 대세를 그릴 수 있을 정도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100% 내피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의 가동이 조금 근데 이게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해결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눈독 들이는 것은 인도 IPO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카, 다양한 또 주주하는 정책.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글로비스를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또 한번 언급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왕 회장께서 조금 상태가 과거에 한번 우리가 노이즈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본다면 또 특별 배당에 대한 어떤 주주하는 정책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면 저는 이 노이즈에 만약 주가가 빠진다라면 오히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더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인베스터 데이 끝나고 나면 또 한번 내용 정리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쪽이긴 한데 먼저 오늘 개별 종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 E&S와의 합병에 대해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산 100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 공룡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SK 우선주 다 잘 갑니다. 자, 이거 셀 3사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덜 갔었는데 오늘 잘 갑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이슈에 따라서 이제 더 쭉쭉쭉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가 상승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지금 우선주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면 네. 윗꼬리가 좀 빠르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길게 봤었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이제 외형 성장이 네. 커진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과만 좀 보여줬을 시에 주가는 올라올 만한 어떤 타당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투자의 시각은 아직은 좀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합병에 대한 이슈 노이즈가 하나 있고 배터리 셀 3사로서의 어떤 평가도 받아야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해진 게 SK 이노베이션인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그래도 가격적인 이 메리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SK 이노베이션 우보다도 그냥 SK 이노베이션을 좀 매수를 해서 네. 기다려 놓으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과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벌써 이제 10만 원대, 네. 그러니까 11만 원도 지금 채 안 되는 가격대라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정말 부담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라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외형이 커지는 거하고 결국 지금 왜 합병을 하느냐라는 원인이죠. 합병을 한다라는 원인은 지금 SK온이 적자가 11분기 연속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이걸 해결 못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해결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합병한다고 그 적자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물론 이 돈 저 돈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하고 저하고 몸무게를 합치면 평균 몸무게는 중간값이 되겠죠. 그렇다고 네. 제 비만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긍정적인 거죠. 그럼 주가가 벌써 10% 이상 올라가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합병해. 합병해서 니네가 해서 니네끼리 해서 돈 안 빌리고 잘해. 그래서 뭐 매출 늘어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안 빌리고 주주들한테 돈을 안 빌리고 자기네끼리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빨리 이걸 가지고 매출을 늘려. 그런 과정이지 이거 이꼬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셀 3사 안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처럼 가고 있었고 삼성 SDI도 뒤따라서 잘 갔는데 SK 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덜 갔던 건 이게 단순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같이 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차영주 위원님? 근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건 맞아요. 섞여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주식을 볼 때 뭘로 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하는 차영주, 강의하는 차영주, 집에서의 차영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각각 보나요? 아니죠. 딱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LG화학이 대표적입니다. LG화학을 처음에 뭘로 봤죠? 배터리. 그러다가 LG엔솔 쫓아가니까 화학. 네. 그러다가 LG화학이 첨단 소재가 되면서 다시 배터리 소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석유화학이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만 뭘 보느냐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 우리가 석유화학도 있긴 합니다만 밑에 있는 SK온을 데리고 있는 배터리 회사를 본 거죠. 같이 네. 3사로 본 거죠. 네. 근데 적자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적자라는 거고. 부분. 그다음에 네.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도 있으니까 네. 선물과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고 대장주가 있고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한 SDI죠. SDI 같은 경우 이제 BMW 납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건데 SK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 3사 나머지 종목 차영주 위원님께서는 SDI 좋게 보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저도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지금은 대장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벤츠사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반사수익격으로 BMW가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이제 삼성 SDI도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막 누가 좋냐를 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이 그래도 가장 먼저 올라왔고 가장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대장의 역할을 좀 해주는 만큼 LG 에너솔루션이 여기서 잘 버텨주면 삼성 SDI 따라 올라오고 SK 이노베이션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 높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하나 더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분리막도 그러면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 네. 결국에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뭐 WCP라든지 SK온에 걸려 있는 SKI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도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의 화제에 가장 좀 일편적으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분리막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덜 된 것 같아요. 분리막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시선이 조금 여러 가지로 퍼졌을 때 저는 분리막도 한 번쯤은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막에 대해서도 지금 볼만하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테마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급락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 질문 딱 두 가지라서 한 분께 하나씩 드릴게요. 자, 차영주 위원님, 은행, 증권, 보험, 밸류업 효과가 다한 걸까요? 금융주 왜 내려요? 글쎄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내리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내린다라고 저는 보여주지는 않아요. 네.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내리고 있죠. 그동안 올라온 것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예,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태라면 뭐 저는 이걸 가지고 내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 좀 쉬어가는 정도인데. 네. 근데 어쨌든 개인분들께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했었던 부분들이라면 한 절반 정도는 뭐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어제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네. 어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점을 보라라는 얘기죠. 그거는 뭐 점쟁이의 영역이지만 주식이라는 건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수직 급락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일단 한 50% 정도는 엑시트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은 배당 투자까지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한데 글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롱숏 펀드라든지 그동안 끌고 왔었던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매물출에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지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은행이 지금 뭐 어제랑 오늘이랑 뭐 다른가요? 뭐 그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뭐 하락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겨야 하는 구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배당까지 해서 우리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걱정할 만한 뭔가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력기기 섹터요. 오늘 사실 아침부터 계속 급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사들이는 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아까 8% 급락이었는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강보합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변동성 보여주는 것처럼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HD현대 일렉트릭을 기준점으로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HD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전환됐어요. 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저는 충분히 좀 보시면서 뭐 LS 일렉트릭까지는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전력기기에 좀 많이 집중됐던 힘이 좀 분산이 되면서 저는 약해졌다라는 좀 느낌을 네. 받아요. 그래서 HD현대 일렉트릭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하위권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2등주까지는 봐도 괜찮지만 네. 3등주, 4등주까지 보기에는 아직 시장에 엄청나게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HD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면서 저는 LS 일렉트릭까지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1, 2등 주 정도는 체크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전력기기 쪽이요. 전력기기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이 나오는 게 어떤 뉴스들이 나오죠? 송배전과 관련된 국내 송배전 이슈들이 네.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기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올 여름에 잘 넘겼습니다만 지금 다양한 지역에 지금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송배전이 연결이 안 돼서 놀고 네.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갖다 전선만 꼽으면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치 않으니까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송배전을 보시고 지금 또 한 가지 이거와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안타깝게도 지금 체코원전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좀 법적인 발목을 문제를 좀 또 잡았어요. 딴지를 걸었죠.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기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럼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이집트 원전처럼 한수원과 어떤 이익의 배분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을 못 한다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원전은 앞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숙단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기존에 세워놨던 화력발전소에 어떻게 된다? 전기를 갖다 꼽는 것 전략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본다라면 좀 송배전에 대해서는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롱텀으로 본다고 얘기 주셨고요. 오히려 조정 때마다 모아가자 이렇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